네, 여러분, IBM 실전 토익 RC 천재의 강의 맡고 있는 박혜웅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3강을 지나서 테스트 4회 파트 5 엑기스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강사의 설명을 듣는 거는 계속 인지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먼저 추렸던 첫 번째 문제는 104번입니다. 무료 인강에서 나오는 시간적 제약의 압박감이 있어요. 최대한 많이 다뤄드리려고 해도 시간적 압박감이 있는지라 이 엄청나게 양질의 많은 문제인 천재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도저히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급한 문제를 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니까 나머지 문제는 해설지를 통해서 또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해설지를 통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저의 스타일로 봤을 적에 all, most, another, several 이렇게 남아 있고요. 빈칸대 message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미 정답은 결정이 된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러지? 모든 메시지 A. 대부분의 메시지 B. 또 다른 메시지 C. 몇몇 메시지.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사가 있잖아. 메시지가 명사잖아. 명사 앞에 형용사 넣을 때 이 명사의 수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하나짜리이면 앞에 어를 붙입니다.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a computer.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 어떻게 돼? 떼고 computers 이렇게 되죠. 메시지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 두 부류. 셀 수 있는 명사랑 못 세는 명사 있는데 얘 엄청 잘 써요. 그럼 a message 혹은 message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빈칸 앞에 어가 없고요. 메시지 뒤에 s가 없죠. 이걸 만들어주시는 형용사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형용사 중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이래요. 명사가 뒤에 s가 안 붙으면 셀 수 없는 명사 빼고는 앞에 어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가 붙어야 되는데 어로 시작하는 건 4개 중에 얘밖에 없죠. 원래 아덜이 기타 다른이란 뜻인데요. 아덜 데리고 와서 야 명사를 꾸밀 거면 네가 양심이 있으면 붙이고 들어가. 이게 어나덜입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로 봤을 때 단수명사 message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어나덜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 C로 갔고요. 보시다시피 형용사 명사의 수일치 개념은 매우 깔끔하게 중요합니다. several이라는 게 뜻이 뭔데요? 무조건 몇몇 개 이상 되는 거예요. 몇몇 개예요. 그럼 메시지가 몇 개 올 거면 제발 S를 붙여줘요. S를. 무조건 복수명사 겁니다. S가 필요합니다. most 같은 경우에는 복수와 못 세는 명사, 불가산을 끌 수가 있습니다. 토익에서 못 세는 명사가 water, coffee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information, 정보를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면 얘 못 세거든요. 때려주기도 못 세. 앞에 웬 말이니? 뒤에 S,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애거든요. 요런 애들은 끌 수 있어요. most가. 그런데 뭐냐 만약에 이런 애 말고 셀 수 있는 명사, 거의 다 태반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S 형태의 복수를 끕니다. all도 마찬가지예요. 복수 엄청나게 잘 끕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복수. 근데 못 세는 명사가 나왔을 때도 끌 수는 있으나 message는 셀 수 있는 명사다 보니 셌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another 같은 경우에는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할 때 단수 명사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C로 가게 되는 거죠.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ABCD 보기를 눈으로 보시도록 하면 matter, 문제점이나 사안, result, 결과, contact, 연락처나 연락, 보기 뒤에 effect, 효과나 영향, 효율 이런 느낌이 있겠죠. ABCD 보기가 싹 다 명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in이 있거든요. 전치사는 1, 2, 3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치사는 명사를 끕니다. 명사를 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전치사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이 애들이. 실제로 ABCD 보기 중에서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선 명사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ABCD 보기가 명사다. 이제 나는 턱수염이 없지만 만져보면서 해석을 해봐야겠어. According to the weather report, 일기예보에 따르면 severe storm, 이 엄청나게 심한 폭풍, 이것에 관련된 warning, 경고, 주의보, 경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가 will stay in 빈칸, 머무를 것이다. 빈칸한 상태로 until midnight, 자정까지. 해석해드렸고요.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결과로 남을 것이다. contact, 연락으로 이건 이상하다. 결과로 머무를 것이다 보다는 문제점, 사안으로, 큰 중대 사안으로 남을 것이다. 혹은 효과는 이상하지 않나? 효과는 이상하지 않나?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렇게 시간은 있는 대로 다 썼지만 정답은 뭔가 때를 빡빡 민 것처럼 시원하지가 않지. 근데 저는 되게 시원하다. 이 팩트가 정답이라는 거에 거의 오른팔 왼팔 다 걸려있는 수준? 왜냐면 저는 전치사를 너무 좋아해. 진짜 너무 좋아해. 저는 토익 강사 하기 전에 번역 일을 했어요. 번역 일을 하고 계약서 영작 그런 일을 했고요. 엑스터널 세크리터리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영 힘들더군요. 도저히 진짜 사람 할 게 못 돼. 나 진짜 힘들다. 그만두자. 강사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케이스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 점수를 빼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번역가 일을 할 때 죽을 뻔했어요. 전치사 때문에. 어떤 전치사는 어떤 애는 온하고 다니고 어떤 애는 인하고 다니고 어떤 애는 위드고 미치겠어. 막 버라이어티함. 죄다 5분 눌렀더니 다 아니야. 또 어떤 애는 폴이야. 막 이래요. 예를 들면 person,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지. person 앞에 어떤 전치사를 하나 넣으면 직접이라고 뜻이 바뀝니다. 직접이라고 뜻이 바뀌어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얘니까 하는 거지. 무슨 person일까요? on person인가? for person인가? 아니요. in person, 직접.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 in이 특히 이 짓을 잘해요. 특정 어휘랑 붙어갖고 형용사나 부사처럼 품사에 변형을 주면서 같이 우르르 다니면서 아주 찰진 세트가 됩니다. in effect 마냥. 그래서 1초 문제를 만드는 괴력으로 in 더하기 어휘 세트는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써드린 애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보기에 있으면. in effect, 발효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in use, 지금 현재 사용 중인, in person, 방금 한 거, 사람 안에가 아니고 직접, in detail, 상세히, 자세하게, in attendance, 현재 참석한, 출석한, in error, 실수로, 잘못해서, in bulk, 다량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로, in half, 절반으로, in writing, 서면으로, 글로. 장난 없어요. 엄청납니다. 요것들을 잘 외워놓으셨으면 과연 토익 시험장 갔을 때 그 없는 시간에 긴장감과 압박감이 배가 된 상태에서 꼬르륵거리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에서 ABCD 보기를 딱 봤을 때 빈칸 앞에 요거 봤을 때도 과연 길을 잃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걸 잘 정리하시면 정말 해석보다 때로는 이렇게 전치사 어구 세트를 똑바로 아는 게 내가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 주의보가 폭풍우 주의보가 밤까지는 계속 발효될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there, when, whose, they. 뭔가 깔맞춤이 없네. 정신이 없어. 이런 게 요새 토익에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A하고 D가 한 패거리, B하고 C가 한 세트군. B하고 C는 WH 깔맞춤이 있잖아. WH. 문장을 잘 끄는 WH 개념. 그 다음에 A하고 D 같은 경우에 they, their, them, theirs에서 they, their 갖고 온 거 아니야? 그죠? 근데 A, B, C, D 보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건 보기에 WH인 것들이 있고 WH가 아닌 게 잡동사니로 섞여 있잖아. 그러면 WH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 게 얘들이 왜 그러냐면 얘들은 주어 동사가 있든 어쨌든 완벽하지 않든 일단 문장의 형태로 보여지는 문장과 문장. 다른 말로 절과 절. 때려주기도 해요. 때려주기도 한 문장이 아니고 무조건 두 문장 돼야 돼. 무조건. 근데 얘들은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에 과연 격조가리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구가 들어갈 것인가. 요거의 싸움 먼저 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개수를 반드시 세봐야 됩니다. 동사 개수 세는 게 첫 번째예요. WH인 거랑 아닌 것들이 보기에 섞여 있으면 이게 문장을 이어줄 건지 아닐지 먼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격을 넣겠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먼저 동사 몇 개인지 세보세요. 왜냐하면 한 문장에는 때려주기도 동사 하나거든. 근데 동사 두 개가 되면 문장이 두 문장이라는 얘기 아니야. 미치겠다. 동사 하나, have advised, have pp 동사.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ake 동사 맞죠? take 동사잖아. 그죠? 근데 빈칸 밑에 줄에 caused 이건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ed로 끝나는 거는 동사 과거 시제 아니면은 pp 둘 중에 하나거든요. pp 조가리면 어떻게? 근데 동사 과거 시제면은 뭐를 cause했는지 목적어가 나와야지 by부터 나올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ed로 끝나는 거 바로 뒤에 by가 있다는 거는 be, pp by라는 수동태 세트 완벽한 동사에서 비동사의 생략이 돼서 혼자 남은 pp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동사 자체가 두 개다. 요건 아닌 거죠. 요건 아닌 거야. 뭔 격이든 요건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빈칸 위에 roots가 나왔어요. roots는 s로 끝나요.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예요. 근데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take가 이미 동사인 걸 우리가 잡아낸 이상 root는 경로라고 하는 명사였을 거예요. 그럼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격으로 더 각광받는 건 당연히 whose, 소유격이죠. 명사 앞에는 소유격.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commuters, 통근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ER로 끝나니까 사람 명사죠. 기본적으로 사람 명사가 있을 때 그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절을 쫙 끌고 오는 거를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사람 라인을 보는데 사람 라인의 주어 자리가 who, 소유격 자리가 whose, 목적격 자리가 whom이에요. 근데 주어, 소유격, 목적격 요거 중에서 기본적으로 빈칸 뒤에 roots가 주어 역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주격이 들어갈 리가 없고요. take 뒤에 목적격 them이 있기 때문에 목적격 whom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명사 앞에 숟가락 얹는 느낌의 소유격 whose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는 경로가 이쪽 스테디움을 지나가는 경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CD 보기 중에서 there라고 돼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뭔 격이든 간에 동사 두 개 소화가 안 되고요. when 같은 경우에도 문장 끌 수 있죠. 그러나 when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진짜 말하기 싫다 점점.
이런 거 싫죠, 그죠? 근데 when이 뒤에 문장을 끌고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when도 완벽한 문장을 끄는데 when은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만약에 명사가 존재하면 이게 시점 명사가 들어가야지 사람 명사를 받아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을 후기수로 가게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mandatory, durable, grateful, frequ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펠링이 다 다르겠지만 뭐 어떻겠지만 어쨌든 ry, necessary처럼 ry, durable, able, able, grateful, ful, frequent, ent 이런 것도 전부 다 싹 다 형용사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건 예외가 있어요. 모든 거는. 예를 들면은 durable, able, 로 끝나지만 형용사라 그랬죠, 제가. 그치만 요거 탁자, 테이블은 명사야. 그러니까 이런 건 좀씩 예외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형용사적 역할을 많이 하는 어미라는 건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material, 자재나 자료라고 하는 명사를 냅다 꾸몄겠군요. 그런데 ABCD 보기 중에서 mandatory는 필수적인 의무의 어떤 행동 같은 게 꼭 해야 되는. 예를 들면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은 mandatory예요. 이런 거. 그리고 durable,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grateful,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는, 너무 고마워하는, thankful, 그거 동의요. frequent, 아주 빈번한, 잦은 이런 느낌이죠. 빈번한 잦은 재료, 이게 D고요. 아주 매사에 감사함 충만한 재료, 이러면 C고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자재, 이러면 durable이고요. 필수적인 자재, 꼭 해야 될 의무의 응당의 자재, 이러면 A인데 이 테이블이 이러한 material로 made from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구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durable이 당연히 5만 배는 낫지 않나. A, B, C, D, O의 뜻만 알면은 굳이 빈칸 뒤에 heavy items 무거운 아이템들이 위에 놓여져도 그거를 다 무게를 withstand 지탱하고 버틸 수 있어. 이거까지 안 가도 정답은 똑같이 durable로 가면 되지 않나. 17번 A, B, C, D 보기를 보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니까 criticisms, criticism, critics, critical 미치겠네. 스펠링이 비슷한데 끝에 깔맞춤이 다르다. 앞뒤로 다 전치사야. 앞뒤로 전치사다. 그럼 앞뒤로 전치사하면 전치사 사이에 빵꾸가 나 있다. 하나만 있어도 명사가 난리가 나는데 양쪽에 전치사하면 더더군다나 명사지. 전치사는 명사 끄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럼 A, B, C, D 중에 명사를 넣겠네. 근데 명사를 넣을 건데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 water, coffee, 아까 제가 얘기한 information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업하면서 열심히 이제 외우고 단어장을 통해서 외우고 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애초에 못 세는 거가 철두철미하게 못 세는 말도 안 되는 외계인 같은 불가산 명사가 아닌 태반의 명사들은 앞에 어가 없다면 지가 복수인 줄 알아. 그래서 어가 없으면 아우 뒤에다 S 좀 붙여줘봐. 나 수일 잘하면 죽어. 이런 애들이 명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산이라는 확신이 잘 없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S로 끝나는 것 중에 정답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criticisms처럼 SM으로 끝나면 무슨 주의, 무슨 정신세계, 무슨 세계관과 가치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신세계로부터 높은 평점과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critics,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critics는 IC로 끝나는데 약간 욕하는 듯한 발음인 IC는 형용사 어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ritic은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 명사입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앞에 어가 없었으니까 미친듯이 셌을 거야. S를 붙여서. 그래서 정답을 C로 하겠습니다. 최근 영화가 좋은 평점을 받았군요. 비평가들로부터. 20번 ABCD 보기를 봤을 때 민간한 데빗이 났다. 데빗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상적으로 알려드리면 체크카드 같은 거예요. 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근데 크레딧 카드는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신용으로 막 긁고 다니는 거지 막. 근데 이제 데빗 카드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여갖고 안에 돈이 있어갖고 인출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데빗 자체가 명사인데 명사 뒤에 빈칸에 들어갈 애가 또 ABCD가 명사 나왔다는 건 복합 명사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고 복합 명사라고 해서 명사 두 개가 붙는 게 되려면 말 그대로 사지에 아무도 없이 지들 둘만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어 이게 말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세트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빗 자체가 돈에 관련된 의미면 빈칸에 들어갈 나머지 하나의 데칼코마니 명사도 돈의 느낌을 넣어주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복합 명사는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ABCD 중에서 reactions는 뭔가에 대한 반응, findings, results의 동의어입니다. 결과란 뜻입니다. process, 일을 해나가는 어떤 공정이나 과정입니다. 근데 보기에 charges, 요금이죠. 요금이나 금액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A입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두 줄 내가 읽는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그렇진 않을 건데 그래서 전 정답은 A로 갔어요.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느낌의 direct 표현이 들어가면서 데빗 카드 같은 느낌으로 데빗 찰지 요금, 그 인출 찰지 요금이 will show up on your online account statement니까 온라인 그 명세서, 온라인 명세서, 계정 명세서 같은 거에 almost
instantaneously가 뭘까요? instant가 뭘까요? 그걸 몰랐더라도 우리 ABCD 보기에 모든 어휘의 뜻이 해석이 다 써져 있어요. 우리 해설지에는. 제가 해석을 많이 안 하는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이제 제가 맡고 하게 될 때 해설집을 보니까 다른 해설집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그리고 뭐가 얘는 왜 안 된다, 얘는 답이 왜 안 된다, 이것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오답 속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휘 뜻을 일반적인 수험자분들이 모를 만한 건 다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뜻 같은 게 있으면 사전을 보시는 것보다는 사전 검색하면 온갖 구어체의 예문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익스러운 기관에서 보는 어휘가 어떤 뜻인지 토익용 어휘의 뜻은 해설지를 통해서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121번.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라 ABCD 보기를 보니까 지저분하다. 아주 그냥 지저분해. 지저분한 게 그냥 아주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잖아. 틀렸으면은 빈칸 앞뒤에 세 줄 때문은 때려 죽여도 아니야. 그것 때문은 아니야. 이게 정리가 안 됐겠지. 이거 뜻을 몰라서 그렇다. 이게 뭔지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난이도는 최강이지. 뭘 넣을지 알아야 뜻을 알아야 이걸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뭔 뜻인지 모르니까 대입이 안 되지. 근데 ABCD 보기 중에서 다 전치사스러운 역할은 가능하네요. 참고로 보기비에 notwithstanding은 부사 같은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전치사스럽게 어구를 끌 때도 있기 때문에 문법의 정의는 항상 헷갈립니다. 늘. 근데 along with는 뭐뭇을 곁들여서 뭐뭇을 함께. 저기요, 여기 입사 지원하실 때 어디서 이력서만 내요? 이력서랑 커버레터, 자소서랑 함께 내세요. 그러면 a resume along with a cover lett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걸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 같이 한다, 곁들인다는 느낌. notwithstanding, in spite of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nevertheless라든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으로 앞뒤의 내용의 상황을 반전으로 뒤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by means of, 뭐뭇을 수단으로 하거나 그것을 도움으로 해서 이런 뜻으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어휘입니다. other than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이거는 말고는 이거 외에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나열성으로 새로운 걸 외에도 얘기한다는 열거성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updated contracts, contracts는 계약서, 문서의 느낌이 되죠. 최신 걸로 업데이트된 계약서가 will be available in the shared folders on Tuesday. 다 같이 공유 가능한 폴더에 화요일서부터 이제 이게 이용 가능하시고 업데이트된 계약서 보실 수가 있을 거야. 빈칸에 a schedule for the software seminar. 곧있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그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에 있지. 그것에 관련된 스케줄표. 스케줄도 여러분 일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표라는 문서가 됩니다. contract도 계약만 되는 게 아니고 계약서도 되죠. 결국에 콤마를 통해서 앞뒤로 한 거는 반대가 아니라 문서끼리 조합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줄표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업데이트된 계약서는 엄연히 다른 속성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대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외에도라고 나열하는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외성의 나열이 아니라 스케줄표랑 함께 같이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문서, 뒤에도 문서 이런 찰진 느낌의 나열성 그건 오히려 along with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A로 가게 되는 겁니다. 뜻을 알아야 너 뜻을 알아야. 그죠? 22번 ABCD 제가 이거 많이 하는 짓이야. 미스플레이스 이거 잘못 든 거야. 어디다가 나 이거 어디 갔지 나 USB 분실한 거야. 잘못 든 거야. 그리고 보기 시에 surpass 능가하는 거지. 뭔가를 능가하는 거야. 뛰어넘는 거. arrange 준비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보기 A에 terminate 종결하고 종료하다 모든 거 끝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빈칸에 partnership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둘이 파트너 맺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파트너십을 요구해버린다 이 얘기인 거지. 일단 그거랑 어울리려면 파트너십을 어디다 잘못 뒀어? 가방 안에 잘못 놨어? 말이 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misplace 이런 거지. I misplaced a document. 그 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실질적인 물건이 돼야 잘못 두기라도 하지. 추상적 세계가 아닌 제휴를 맺었다는 파트너십을 어디다가 잘못 둬. 그러면 이건 답이 안 되고 파트너십을 능가했다? 능력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초과과 능가성도 아니잖아. 어차피 빈칸데 파트너십만 물귀신처럼 자꾸 늘어져도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끄는 거랑 어울릴 수 있는 걸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두 줄의 개연성을 떠나서 일단 별로야. C하고 D는. 근데 A하고 B 중에서 파트너십을 정돈하다, 배열하다, 준비하다 이거보다는 arrange shuttle service. 고객들을 태워다 드리는 그 셔틀 서비스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적 측면의 행위 같은 걸 준비할 때 많이 씁니다. 아니면 arrange tables and chairs.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거 싹 다 정돈해 놓으시. 얘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파트너십 됐어. 끝났어. 너랑 나랑.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을 얘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뜻을 똑바로 알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빈칸 위에 줄에 회사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메리 맥메디어의 executives, executives는 중요 간부 이사님들, 최소 임원진분들이 be hesitant to 더하기 동사 원형,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be to 부정사 형태입니다.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Because it has been so profitable. 너무 수익성이 뛰어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상은 어머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재음해준 거를 종료해도 되나 이게 지금 좋았는데 수익도 짭짤했고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망설이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24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 빈칸 위치 확인하세요. 빈칸 위치는 어떤 자리? 아주 제일 앞이야. 제일 앞에.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앞이 나오지만 세상 제일 앞이야. 제일 앞에 나오면서 전치사 오브 앞에 나왔다. 제일 앞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문장의 제일 앞은 주어. 근데 주어 역할을 잘하는 품사 중에 최고봉이 누가 떠올라요? 명사가 떠오르죠. 그런데다가 빈칸 뒤에 뭐가 있다? 오브 전치사요. 전치사는 앞뒤로 못 끈다? 명사요. 어떻게 봐도 명사 넣어야겠구만. 근데 명사를 넣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빈칸 앞에 본인께서 또 이걸 안 넣었어. 와, 나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를 자꾸 안 넣어. 어를 안 넣겠다? 불가산명사가 더 많을 것 같아? 가산명사도 많을 것 같아? 가산명사 훨씬 많아. 그래서 어가 없으면 뒤에다 s 붙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는 동사는 조동사 will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동사는 단복수의 개념이 없이 늘 동사 원형을 끝난 점에서 이것만 미친 듯이 봐서는 단복수 주어 구별 안 돼요. 근데 빈칸 앞에 어가 없으니까 s 붙이는 게 맞죠. 웬만해서는. 그럼 ABCD 중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B하고 C의 싸움으로 압축이 됩니다. Receipts, 영수증. 제가 싫어하는 종이죠. 영수증. 그 다음에 recipients, 사람 명사입니다. ENT로 끝나면 형용사 할 때가 많지만 형용사는 S를 붙일 리가 없죠. 단복수 개념이 없으니까 예외입니다. recipients는 뭔가를 받기로 되어 있는 수령인,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란 뜻의 사람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B, C 중에서 빈칸 뒤에 옷가게 이름도 아니고 상이 나왔어. 상이. 어? 여기까지 안 가도 상 이름 나왔다. 상. 그러면 상의 영수증이겠어요? 상 받기로 된 수령인이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정답은 당연히 C로 가야 되지. 당연히.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상. 아, 이거는 그럼 백화점이라도 또 백화점이라도. 그게 다야. 그래서 정답 C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안 돼요? 이럴 또 있다 또. 얘 안 돼요? 예, 안 되죠. 왜 안 되는데요? 얘가 지금 제가 알기로 얘가 동사 뒤에 ing 붙이면 이딴 거를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형용사 역할에 분사만 되는 게 아니고 동명사 받기 수령하기. 그러면 얘가 동명사면은 동사에서 명사같이 되는 거니까 동명사는 주어 역할 되게 잘할 건데 왜 안 되는데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정품 명사에 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려 죽여서 안 되는 이유는 동명사라도 자기 피의 반은 형용사의 피가 아니고 동사의 피가 흐르는 애예요. 명사의 피도 아니고 원래 동사인 애예요. 근데 거기다 ing 붙여갖고 애한테 무리를 시켜갖고 야 명사처럼 바꿔봐 너. 이게 동명사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피의 절반이 동사의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늘 하는 밥 먹듯이 하는 버릇. 동사는 태반의 타동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끌어야 돼. 아니, 뭐를 받는지 얘기를 해. 오만 붙이지 말고 receiving 뒤에 여기다 on a word 이런 식으로 붙였어야 돼. 동명사 단독조가 아니야. 뒤에 명사를 식소를 끌고 다니지. 단독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recipients가 100배 정답입니다. 25번 가겠습니다. In spite of, while, in order that, otherwise. 빈칸 뒤에 to food at garden bistro. 이제 해석하는군. 드디어 막바지에 에너지가 다 됐고 아니야. The food at Garden Bistro is delicious. Its small portion sizes do not justify. 아휴, 주어 동사가 두 개다? 되겠어? 되겠냐고? 이게 잘하는 거라니까. 이게 잘하는 거라니까. otherwise 뜬 얘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난 더 알지. 그렇지 않으면 뿐만이 아니라 달리, 다르고, 다르게, 거꾸로 다 된다? 상반성의 최강이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부사인 게 중요해. 얘 부사야.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반전이지. 뭐 그게 중요해? 그게 전치사야. 이거 두 개는 접속사야. 대수로 끝나면 문장 끄는 접속사, while도 접속사지. 왜 접속사냐고? 동사 두 개니까.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인데 엄하게 콤마를 끊어놓고 마침표 하나로 붙였으니까 문장과 문장 절과절을 이으려면 접속사밖에 더 돼. 그래서 B하고 C로 갈 거야. 괜찮죠? 근데 B하고 C로 갈 건데 맛있다. 이건 칭찬인데 do not justify는 높은 가격에 정당한 명분이 되질 않는다. 그건 아니지. 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제가 해석을 못해도 이거는 긍정문, 이거는 부정문이다. 흐름이 바뀌었다? 그럼 while이지. in order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표현하지만 콤마 뒤에 절까지 반전으로 꼬진 못하지. 근데 while은 뭐뭐 동안에만 되겠어? 뭐뭐 반면에 뭐뭐 하지만 반대가 짱이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garden bistro에서 비스트로가 식당 같은 곳이에요. 거기 음식은 참 맛있긴 해. 그런 반면 그렇긴 하지만 small portion sizes 굉장히 사이즈가 좀 음식 사이즈가 적지.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은 거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높은지는 정당성의 명분이 되지는 않지. 맛만 있다고 그렇게 비싸도 돼? 어차피 내용은 결국에 허음담으로 바뀌었지.
품사로 치울 건 치우란 얘기예요. 해석을 일단 잘 하시더라도. In spite of 전치사, otherwise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접속사 자체는 절대 아니고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therwise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팁하고 써진 내용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 그래서 사자 빼고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뒤에 콤마를 붙여야만 주어 동사 끌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 부사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꼭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 부사의 역할, 뭐 동사를 꾸미거나 완벽한 문장 내나 문장 끝에 오나 이런 건 잘하는데 콤마를 기점으로 여기 한참 있는 콤마를 기점으로 빈칸 바로 뒤에는 콤마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두 절을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한 절은 긍정, 한 절은 부정인 경우다 보니 반전을 꾀하는 while이 이 노덜 that을 가뿐하게 눌렀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28번 A, B, C, D 보기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confidential nature of the experiments being performed there 여기까지 끌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confidential은 자신감이 충만한 게 아니고 자신감 있는 건 confident고 confidential은 기밀에 비밀에 내일처럼 막 사파리 투어 같은 대자연이 아니고 습성, 성향, 특징, 본성 기밀적인 특성이 좀 그런 얘기고 experiments 실험이죠. being performed 원래 BPP는 수동의 느낌이 있지만 비동사 뒤에다 ing를 붙임으로써 동사가 아니게끔 바꿔놨군. there 거기에서 그곳에서 부사 쪼가리 그러면 콤마 앞에까지 봤을 땐 동사가 없군. 세상 전제 동사가 없어 망했지. in case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in case는 뭔지 아세요? 뭐긴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in case 뒤에 대시 보이지 않더라도 in case는 완벽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in case of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of를 붙이면 전치사 될 뿐이에요. of 떨어지면 접속사입니다. 때려 죽여도 주어 동사 다 나와서 써야 돼. 콤마 끊기 전에. moreover 게다가 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반 부사보다는 접속 부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접속 부사는 자신의 몸 바로 뒤에 콤마를 붙이고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얘가 좋아하는 커넥션 때려 죽여도 안 되죠. 교육에 전치사 넣을 거면 given by means of의 싸움입니다. 기분이 기브의 PP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given은 원래 접속사 given that에서 that이 생략이 되면 전치사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given that은 that 이하가 주어진이란 뜻이 아니고요. 뭔가를 감안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감안하거나 그것을 고려하여 이런 느낌으로 엄청난 전치사입니다. by means of 뭐뭇을 수단으로 해서 뭐뭇의 도움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빈칸 뒤에 confidential nature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고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밀적인 특성 그리고 이 실험 자체 여기서 실시되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기서 수행되는 이 실험들의 정말 외부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런 기밀적인 성향과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it is no surprise that 그리고 얘네 Blackwell Labs라고 해서 실험실 이름 나왔죠. 거기서 tight security 보안이 삼엄한 거는 놀랄 일도 아니지. 얘들이 하는 실험 자체가 보통 실험이야. 이게 습성 자체가 외부에 알리면 안 돼. 외부에 까발려서는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쟤들 저런 말도 해. 저렇게 보완할 만해. 아우 힘들다 진짜.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이런 특성과 성향에 도움을 받아 삼엄하다 이건 아닌 거죠 보안이. 그래서 정답을 A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품사 구별, moreover는 접속 부사나 부사, 그리고 in case는 접속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always, likewise, still, rather 전부 다 부사입니다. always, likewise, still, rather 전부 다 부사고요. LI로 안 붙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likewise는 접속 부사 이래가지고 콤마 붙이고 주어 동사 끄는 것도 잘하고요. 일반 부사도 됩니다. 둘 다 능히 수행하고요. 뜻은 이와 같이 유사하게 비슷하게 always는 그냥 항상 still은 그냥 여전히 rather는 다소 꽤 이런 겁니다. 근데 빈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Miss Parker 언니는 brought a gift for the CEO on his birthday. CEO 오빠의 생신날 그분을 위해서 저걸 갖고 왔다. 선물을 갖고 왔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Other employees did not think to do 빈칸.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다. 와, 저 언니 앞서 나간다. 파커 언니 저러니까 이쁨 받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라 여전히 생각을 안 했다가 아니라 이 문제 정답은 앞에서 파커 언니가 행동을 비슷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미처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언니만 선물 갖고 오고 난 빈손이네. 완전 비교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kewise 앞에 있는 빈칸 앞에 do라고 하는 동사가 일반 동사뿐만이 아니라 조동사 역할도 되는 우리 do는 하다란 뜻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brought a gift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 brought의 의미를 갖고 와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절의 동사를 두 번 쓰기 귀찮을 때 똑같은 동사 뭘 두 번 쓰냐? 이게 do예요. 근데 do라고 하는 동사 뒤에 so 혹은 do likewise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동사의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느낌의 카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do so, do likewise 구문은 좀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 파커 언니는 CEO 오빠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똑같이 할 생각을 못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B가 되면서 B가 들어가는 순간 선물을 사올 생각을 못했다라는 말을 2번 연습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30번입니다. 빙간대 골이 나왔네요. 이게 축구골이든 나의 인생의 목표든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을 만한 형용사만 넣어주면 되죠. 형용사 낼 거면 형용사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TION. 명사 중복 아무나의 복합명사. 아이 또 LI 뭐야. 부사는 기본적으로 LI로 끝날 때가 많죠. 근데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보다는 더 관사와 뒤에 명사를 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뿐이에요. 근데 형용사 낼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사 admirably에서 ly를 치우고 나서 발음해 보시기 바래요. ly로 끝나는 부사에서 ly를 떼고 남은 게 정품 형용사 어미예요. 근데 걔를 제외하고 동사 admire에서 ing를 붙여놓은 능동식의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 흉내를 내게끔 재창조한 번역 합성 구문이야. 분사는. 그래서 admiring이 되면은 admiring은 감탄하는 걸. 그래서 그 고을 자체가 뭔가를 숭배하거나 감탄하고 있는 이렇게 돼버려 해석이. 그래서 만약에 감탄할 만한 이렇게 갈 거면 해석으로 A가 낫죠. 얘가 감탄하는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감탄할 만한 이렇게 될 거면 얘가 맞다는 얘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본 품사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늘 ing, pp 같은 분사를 정품 형용사가 이긴다 100%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문법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보다 예외가 아닌 경우로 통용되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그게 문법의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A로 가시는 게 훨씬 깔끔하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 강에서 이제 절반으로 딱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인 레슨 5, 5회를 통해서 할 거니까 오늘 배운 사회 내용 잘 정리하시고 해설 내용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5회도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을 또 클릭해서 열심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